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한 남자가 제사상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닥에는 그의 아내 지영이 쓰러져 있었어요. 퉁퉁 부어오른 손목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핏줄이 시퍼렇게 붉어져 나와 있었어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을 참았어요. 20해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능력 없는 장남이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견뎠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둘째네 접시를 보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고요. 그 접시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한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구워준 특등급 한우였어요. 백화점에서 사온 최고급 고기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가 20시간을 꼬박 써서 만든 음식들은 제사상 구석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어요. 갈비찜도 있었습니다. 전도 12가지나 있었어요. 나물도 8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구석이었습니다. 한가운데는 한우였어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돈 주고 사온 한우였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그는 왜 제사상 앞에서 멈춰 섰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민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어요. 그는 10년 전부터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에요. 시댁에서 당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요. 구체적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록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동생 민호와 그의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 배불러. 역시 한우는 최고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저희도 다음에 또 사올게요. 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고마워. 넌 진짜 효부야, 효부. 민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턱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요.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영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여보. 지영이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손목이 만져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염증이 생긴 거예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지. 민수는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떠왔습니다. 지영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사 음식 치워야 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긴 뭘 쓰러져, 젊은 게 그것도 못 참아. 우리 때는 애 낳고 이틀 만에 김장했다니까. 하지만 어머니 지영이 손목은 무슨 손목이야. 며느리 손목 아픈 건 훈장 같은 거라고 했잖아. 빨리 일어나서 설거지나 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영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아니야, 괜찮아. 지영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제사상이었어요. 구석에 놓인 지영의 음식들,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한우가 보였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차가웠어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데 머리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요. 20년의 참음도요. 20년의 굴욕도요.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20년 전으로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요. 그래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결혼한 날로요. 모든 비극이 씨앗을 뿌린 그날로 말입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2005년 봄이었어요. 민수와 지영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동생 민호는 대학생이었어요. 식장 비용도 빠듯했습니다. 민수가 모은 돈으로 간신히 치렀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금이 모자랐어요. 민수가 모은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우리는 도와줄 돈이 없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민수는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요. 이자가 붙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지영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자가 너무 많아. 괜찮아, 내가 번다고. 하지만 민수의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었거든요. 이자를 내고 나면 170만 원이 남았어요. 둘이 생활하기엔 빠듯했습니다. 지영도 일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어요.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320만 원이었어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첫 추석이 다가왔어요. 지영은 떨렸습니다. 처음 맞는 시댁 명절이었거든요. 여보, 나 무서워.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내일 일찍 와라. 음식 많이 해야 하니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영이한테 잘 일러라. 첫 명절인데 열심히 해야 한다고. 네, 어머니.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을 쳐다봤어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내가 도울게. 응.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6시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왔니? 씻지 말고 바로 일 시작해라. 할 게 많아. 네, 어머니. 지영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재료가 산더미였습니다. 무, 배추, 고기, 생선, 온갖 것들이 있었어요. 저기 어머니 뭐부터 할까요? 무 썰어라. 거기 큰 무 보이지? 5개 다 썰어. 네. 지영은 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였어요. 5개나 됐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다 썰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두껍게 썰었네. 다시 해라. 네. 다시 하라니까. 너무 두꺼워. 이러면 아니고. 지영은 다시 무를 썰었습니다. 더 얇게요. 30분이 더 걸려. 그 다음은 배추였습니다. 김치를 담가야 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치 100포기 담그는 거야. 내가 다 절여라. 100포기요? 응, 우리 집안이 김치를 많이 먹거든. 지영은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에 담갔어요. 1포기씩이요. 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라면을 끓였어요. 2개만요. 어머니, 저는요? 너 아침 먹었잖아. 아침은 안 먹었는데요. 그래. 그럼 나중에 먹어. 지금은 일해야지. 지영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계속 일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영은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고기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민수와 민우가 먹었어요. 지영도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영아, 너는 설거지 먼저 하고 먹어라. 설거지 밀리면 안 되거든. 네, 어머니. 지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식탁에 갔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없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밥만 남아 있었어요. 지영은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전을요. 손이 데였습니다. 기름이 튀었거든요. 새벽 2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지영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민수가 부축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이제 자자. 응. 2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을 폈습니다. 누웠어요. 지영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민수는 알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도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명절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냈어요. 지영은 또 일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어른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새댁 수고하네. 지영은 웃었습니다. 억지로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갔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명절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올랐어요. 25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그대로였어요. 30만 원이었습니다.
지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170만 원으로 올랐어요. 두 사람 합쳐서 39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명절마다 지영은 고생했습니다. 설날, 추석 그리고 제사까지요. 1년에 6번이었어요. 매번 지영 혼자 일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손목이 아파. 민수는 지영의 손목을 봤습니다. 부어 있었어요. 병원 가보자.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아니야, 병원 가야 해.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네요. 무리하셨어요? 아, 명절에 음식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안 되죠. 손목을 쉬게 해야 해요. 최소 한 달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불안했어요. 여보, 다음 주 제사인데.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였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민수는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손목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한 달 쉬래요. 뭐? 그럼 제사는 어떡하고? 제가 할게요, 어머니. 내가 뭘 해외사도 다니면서 애이 젊은 것이 그것도 못 참아 우리 때는 손목 부러져도 일했어. 하지만 어머니 의사가 뭘 알아. 그냥 파스 붙이고 하면 돼. 어머니, 됐어. 다음 주 제사 때 오라고 해,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여보. 아니야, 내가 할게. 지영은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보호대를 차고 일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더 시켰습니다. 지영아, 전 20개 붙여라. 20개요? 응, 작년엔 모자랐어. 지영은 전을 붙였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참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영은 울었습니다. 민수 앞에서요. 처음이었어요. 여보, 나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능했거든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08년이었어요. 민수의 동생 민호가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이었어요. 월급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보다 많았어요. 민수는 그때 월급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은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민호 대단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 민호는 능력이 있어. 민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우리 민호 여자친구구나.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요. 지영은 그것을 봤어요. 자신이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거든요. 민호와 수진은 1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이 성대했어요. 호텔에서 했습니다. 하객도 많았어요. 민수는 자기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어요. 초라했었죠. 가슴이 쓰렸습니다. 결혼 후 민호네는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전세였어요. 1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전세금 2억 줄 테니까 좀 큰 데로 구해라.
이혁유 아버지? 응, 우리가 그동안 모은 거야.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수진도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2억이요.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대출을 받았는데요. 민수는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네, 제 결혼할 때는 도와주신 게 없으셨잖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어. 지금은 있으세요? 이건 민호 것이야. 하지만 저도 아들인데요. 너는 장남이잖아. 장남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영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2009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와라, 얘기할 게 있어. 민수는 갔습니다. 지영도 데려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는 말이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너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집이 작잖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라. 하지만 아버지, 저희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긴 뭐가 없어. 너 월급 받잖아. 월급으로는 빠듯해요. 빠듯하면 지영이가 더 일하면 되지.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명절 때 음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떨어진다니요? 응, 작년 추석 때 잡채 맛없었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훨씬 잘하던데.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은 무슨 최선이야. 실력이 없으면 배워야지.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굳어졌어요. 감히 어미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닥쳐, 능력도 없는 게 말은 많아 나가. 민수와 지영은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둘 다 울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일기를 쓰기로요.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요.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1월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45이었어요. 지영은 43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둘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어요. 민수의 월급은 35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였어요. 승진이 느렸습니다.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아니, 여유가 없었어요. 시댁일에 치이느라요. 반면 민호는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550만 원이었어요. 민수보다 20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였어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따로 사셨어요. 민수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셨거든요. 집이 작다면서요. 하지만 명절과 제사는 어김없이 민수네가 담당했습니다. 지영이 모든 일을 했어요. 혼자서요. 10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지영도 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반면 민호는 바쁘다며 주말에만 왔습니다. 수지는 아예 안 왔어요.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면서요. 3개월 후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회복됐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 너희가 좀 자주 와라. 민수는 일주일에 3번씩 갔습니다. 지영도 따라갔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불만이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맛없네. 다시 해. 지영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만족할 때까지요. 어느 날 민호가 왔습니다. 선물을 들고요. 비싼 건강식품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 효자네. 민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자신은 매일 왔는데 효자 소리는 못 들었어요. 민호는 한 달에 1번 오는데 효자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 병수발을 3개월째 하고 있다. 일주일에 3번씩 간다. 지영이가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이 없다. 오히려 불평만 하신다. 반면 민호는 한 달에 1번 와서 선물만 주고 간다. 어머니는 민호를 효자라고 하신다. 나는 투명인간 같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이었어요. 설날이었습니다. 지영은 새벽부터 일했어요.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나물을 무쳤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식구들이 모였어요. 민수네 가족과 민호네 가족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떡국이 맛있었어요. 전도 좋았습니다. 맛있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고기는 없어? 아, 그건. 우리 민호네는 오늘 호텔 뷔페 간다며 5만 원 줬어. 너희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에이, 장남이 이러면 안 되지. 능력도 없으면서.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도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죠.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킥킥 웃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설날이었다. 지영이 새벽부터 일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셨다. 민호네는 5만 원을 드렸다고 한다. 우리는 몰랐다. 아니, 돈이 없었다. 민호가 말했다. 능력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나는 치욕스러웠다. 지영에게 미안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 날이 다가왔어요. 지영은 고민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날 선물 뭐 할까? 민수도 고민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카네이션 사드리자. 카네이션? 응, 꽃집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날 당일이었습니다. 민수네는 카네이션을 들고 갔어요. 빨간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어머니는 받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래, 고맙다. 그때 민호네가 왔습니다. 수진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려요. 뭔데? 금반지예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어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어요. 어머, 우리 수진이 대단하네. 이게 얼마짜리야? 100만 원이요.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수진을 안았어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최고야. 민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옆에 놓인 카네이션이 초라해 보였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이 울었어요.
여보, 나 창피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창피했거든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었다. 우리는 3,000원짜리 카네이션을 드렸다. 민호네는 100만 원짜리 금반지를 드렸다. 어머니는 수진이를 칭찬하셨다. 우리는 투명인간이었다. 지영이 차 안에서 울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무능하다. 1년이 또 지났습니다. 2017년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대리였습니다. 승진해서 또 떨어졌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실력이 좀 부족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민호는 차장이 됐습니다. 월급이 600만 원이 됐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역시 민호는 대단해. 벌써 차장이야. 민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대리였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70세였습니다. 민호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시계였어요. 비싼 시계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려요. 오, 이게 뭐냐? 시계예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얼마짜리야? 100만 원이요.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시계를 차셨어요. 역시 우리 민호 효자야. 민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준비한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려요. 아버지는 봉투를 받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뭐야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에이, 장남이 이래서 되겠어? 아버지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민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 생신이었다. 민호는 100만 원짜리 시계를 드렸다. 나는 5만 원을 준비했다.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다. 능력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다. 나는 쓰레기 같았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요. 매년 똑같았습니다. 명절과 제사 때마다 지영이 혼자 일했어요. 손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소용없었어요. 쉴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날짜와 함께요. 구체적으로요. 10년치가 쌓였어요. 그리고 2025년 1월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아버지 제사날이요. 이제 이야기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새벽 4시 반으로요. 민수가 제사상 앞에 선 그 순간으로요. 제사 하루 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8시였어요. 민수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한데 내일 반차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리님.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제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지영은 이미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갔어요. 재료를 사야 했거든요. 무, 배추, 고기, 생선, 온갖 것들을요. 9시에 돌아왔습니다. 큰 봉지를 들고요. 무거워 보였어요. 여보, 내가 도울게. 민수가 봉지를 받았습니다. 부엌에 놓았어요. 고마워. 손목은 괜찮아? 응, 오늘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보호대가 두꺼워져 있었어요. 염증이 심해졌거든요. 지영은 재료를 꺼냈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도왔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준비 잘 되고 있냐? 네, 지영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겠지. 근데 말이야. 네. 올해는 음식 좀 신경 써라. 작년에 친척들이 별로라고 하더라. 민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5개 붙여라. 작년엔 모자랐어. 25개요?
응, 우리 집안이 전을 많이 먹잖아.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쳐다봤어요. 여보, 전 25개래. 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작년엔 20개였어요. 올해는 5개가 늘었습니다. 알았어. 지영은 재료를 더 꺼냈습니다. 전을 부칠 준비를 했어요. 11시가 됐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반차를 냈거든요. 다녀왔어. 어서 와, 여보. 지영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고 있었어요. 민수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옆에 섰어요. 내가 도울게.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여보, 라면 끓일까? 응, 그래. 민수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2개만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요. 오후 1시였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형님, 내일 봬요. 저희 일찍 갈게요. 민우였습니다.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건넸어요. 뭐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한우였어요. 특등급 한우였습니다. 송장을 봤어요. 보낸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지영이 상자를 봤습니다. 한우였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가 보낸 거야. 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응.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수진이가 비싼 음식을 보내면 시어머니는 그것을 제사상 한가운데 놓으셨어요. 반면 지영이 만든 음식은 구석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우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일을 계속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지영은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25개였습니다. 호박전, 버섯전, 동그랑땡, 생선전, 감자전, 고추전, 가지전, 새우전까지요. 가스레인지 3개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팔에 화상이 생겼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도와주려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전화가 또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갈비찜 해라. 아버지가 좋아하셨어. 갈비찜이요? 응, 작년엔 안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갈비찜도 하래.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트에 갔습니다. 갈비를 샀어요. 3만 원어치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갈비를 손질했습니다. 양념을 했어요.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학교에서요. 엄마, 아빠, 우리 왔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딸도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 왔니? 배고프지? 저기 김밥 있으니까 먹어라. 지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김밥을 먹었어요. 엄마 또 제사야? 응. 엄마 힘들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숙주나물까지요. 손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호대 안에서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여보 좀 쉬어 내가 할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거의 다 끝나가.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했어요. 밤 8시가 됐습니다. 지영은 계속 일했습니다. 민수도 도왔어요. 하지만 시간은 느리게 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러 갔어요. 내일 학교가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잘 자요. 그래 잘 자라. 부부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요. 밤 10시였습니다. 지영은 갈비찜을 확인했어요. 거의 다 익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휘청. 지영의 몸이 흔들렸어요. 민수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앉아 좀 쉬어. 지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민수는 물을 떠왔습니다. 지영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물을 마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는 걸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걸요. 밤 11시가 됐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지영은 마지막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더 이상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일 뿐이었어요. 기계처럼요. 자정이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지영은 마지막 그릇을 씻었습니다. 싱크대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돌아봤어요. 지영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요. 의식을 잃은 채로요. 여보. 민수는 달려갔습니다. 지영을 흔들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물을 떠왔습니다. 지영의 입에 댔어요. 천천히 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천천히 지영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나야 괜찮아? 미안해 내가.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민수는 지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지영의 손목 보호대가 벗겨졌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봤어요. 경악했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핏줄이 시퍼렇게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피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염증이 심각했습니다. 여보 이거 병원 가야 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당장 가야 해. 민수는 지영을 일으켰습니다. 차에 태우려 했어요. 하지만 지영이 말렸습니다. 여보 안 돼. 내일 제사야.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병원 가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몰라. 그래도 제발 오늘만 참을게. 제사 끝나고 가자.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더 이상 일은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응. 민수는 지영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일을 마저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민수는 소파로 갔습니다. 지영은 자고 있었어요. 힘들게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민수는 지영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부은 손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꺼냈어요. 거기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였어요. 10년 동안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10년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2015년 2월 3일. 오늘도 손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꾀병이라고 하셨다. 병원 가자고 했더니 돈 아깝다고 하셨다. 지영이 울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9월 22일. 오늘 추석 음식을 마무리하고 지영이가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엄살이라고 하셨다. 10분 후 깨어난 지영에게 설거지를 시키셨다. 나는 말리지 못했다. 나는 비겁하다. 또 넘겼습니다. 2016년 설날. 동생네는 호텔 뷔페에 갔다. 부모님이 50만 원을 주셨다. 우리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지영이 혼자 8시간을 섰다. 나는 도우려 했지만 아버지가 불렀다. 나는 또 도망쳤다. 민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고통이 적혀 있었어요. 아내의 눈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이 적혀 있었어요. 2018년 어머니날.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금반지를 주셨다. 지영이에게는 3,000원짜리 카네이션을 사오라고 하셨다. 내 돈으로. 2019년 아버지 생신. 민호가 1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했다. 어머니가 칭찬하셨다. 나는 5만 원을 드렸다. 어머니는 받지도 않으셨다.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다. 2020년 명절. 지영이가 음식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많이 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반창고나 붙이라고 하셨다. 수진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2021년 제사. 지영이 만든 잡채를 어머니가 맛없다고 하셨다. 다시 만들라고 하셨다. 3번을 다시 만들었다. 새벽 4시까지 걸렸다. 나중에 친척 어른들이 잡채가 맛있다고 칭찬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만든 것처럼 말씀하셨다. 2022년 지영이 생일.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수진이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왔는데 나는 퇴근 후 케이크를 샀다. 집에 가는 길에 울었다. 2023년 추석. 동생네는 제주도에 갔다. 우리는 제사 음식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장남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라고. 능력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2024년 설날. 민호네에게 차 살 돈 3천만 원을 주셨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15년 된 차를 몰고 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 고칠 돈이 없다. 민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니, 20년의 고통이었어요. 그는 노트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는 지영이 자고 있었습니다.
힘들게요. 민수는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봤어요.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제사 때요. 모든 것을 끝내기로요. 그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지영 옆에요. 새벽 2시였습니다.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내일 할 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제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지영을 깨우지 않았어요. 그녀를 계속 재우려고 했습니다. 혼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에 놓을 준비를 했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거의 다 준비됐어요. 그때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혼자 해놔도 할게. 아니야, 당신은 쉬어, 내가 다 할게. 하지만 제발 오늘만이라도 쉬어줘. 지영은 남편의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결연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알았어. 지영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새벽 6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부모님이었어요. 민호네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왔구나.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을 확인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다 됐니? 네, 어머니. 그래, 올해는 잘했기를 바란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우를 꺼냈어요. 수진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 수진이가 한우 보냈네.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역시 우리 수진이 최고야. 시어머니는 한우를 정성껏 구웠습니다. 제사상 한가운데 놓을 것이었어요. 민수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새벽 7시가 됐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나르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말렸습니다. 여보, 앉아 있어. 내가 할게. 하지만 앉아 있으라니까.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그것을 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영아, 왜 앉아 있어? 어서 와서 도와야지. 어머니, 지영이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젊은 게 말이야. 하지만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음식을 날랐어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졌습니다. 지영이 만든 음식들이 놓였어요. 갈비찜, 전, 나물, 떡, 과일까지요. 하지만 구석이었습니다. 제사상 가장자리에 놓였어요.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한우가 놓였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특등급 한우였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구운 것이었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새벽 8시였어요. 자, 이제 시작하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앞에 섰어요. 뒤에는 지영과 수진이 섰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술을 따랐습니다. 제사는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자, 이제 철상하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음식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우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어머, 이 고기 정말 맛있겠다.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재빨리 네 접시에 나눠 담았어요. 시부모님 것, 민호네 것, 그리고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10분 후 나왔습니다. 접시들을 식탁에 놓았어요. 하지만 네 접시뿐이었습니다. 민수네 것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 것은요? 시어머니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너희 거? 이거 네 개밖에 없어. 하지만 저희도. 너희는 지영이가 만든 음식 먹으면 되잖아. 거기 많이 있잖니.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거 수진이가 돈 주고 산 건데 당연히 수진이네가 먹어야지. 맞아요, 어머니.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샀어요.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형님 이해하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뭐. 그 말에 수진이 킥킥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시부모님 민호 수진 네 사람이 한우를 먹고 있었어요. 맛있다며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역시 백화점 한우는 다르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저희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고급이에요. 민호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수진이 센스 좋지 어머니? 그럼 최고야 우리 며느리 최고지.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우아하게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옆에는 지영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20시간 동안 만든 음식은 제사상 구석에 있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진이가 돈 주고 산 한우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눠 먹고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민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구들은 여전히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 옆이었어요. 일기장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조용히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10년치 기록을요. 2015년 2월 3일. 손목이 아프다고 했지만 꾀병이라고 하셨다. 2015년 9월 22일. 쓰러졌지만 엄살이라고 하셨다. 2016년 설날. 민호네는 50만 원 받고 호텔에 갔다. 우리는 집에서 일했다. 2018년 어머니 날. 수진이는 금반지를 받았다. 지영이는 3,000원짜리 카네이션을 샀다. 2019년 아버지 생신. 나는 5만 원을 드렸다. 받지 않으셨다. 능력이 없으니까. 2020년 명절. 손가락을 베었지만 반창고나 붙이라고 하셨다. 2021년 제사. 잡채를 3번 다시 만들었다. 새벽 4시까지 걸렸다. 2022년 지영이 생일.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2023년 추석. 장남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라고 하셨다. 2024년 설날. 민호네에게 3천만 원을 주셨다. 우리한테는 없었다.
민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배를 두드리며 일어났어요. 아, 배불러. 역시 한우는 최고야.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저희도 다음에 또 사올게요. 수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고마워. 넌 진짜 효부야. 시어머니가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민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영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손으로 막았어요. 앉아 있어. 여보, 앉아 있으라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영은 앉았습니다. 민수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호, 수진. 네 사람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기장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제 일기장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 일기장에는 지난 10년간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날짜와 함께요. 민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2015년 2월 3일 오늘도 손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꾀병이라고 하셨다. 병원 가자고 했더니 돈 아깝다고 하셨다. 지영이 울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2015년 9월 22일 오늘 추석 음식을 마무리하고 지영이가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엄살이라고 하셨다. 10분 후 깨어난 지영에게 설거지를 시키셨다. 나는 말리지 못했다. 나는 비겁하다.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2016년 설날 동생네는 호텔 뷔페에 갔다. 부모님이 50만 원을 주셨다. 우리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지영이 혼자 8시간을 섰다. 나는 도우려 했지만 아버지가 불렀다. 나는 또 도망쳤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그만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2018년 어머니날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금반지를 주셨다. 100만 원짜리였다. 지영이에게는 3천 원짜리 카네이션을 사오라고 하셨다. 내 돈으로. 지영이 차 안에서 울었다. 나는 창피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019년 아버지 생신 민호가 1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했다. 어머니가 칭찬하셨다. 나는 5만 원을 드렸다. 어머니는 받지도 않으셨다.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었어요. 2020년 명절 지영이가 음식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많이 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반창고나 붙이라고 하셨다. 수진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2021년 제사 지영이 만든 잡채를 어머니가 맛없다고 하셨다. 다시 만들라고 하셨다. 3번을 다시 만들었다. 새벽 4시까지 걸렸다. 나중에 친척 어른들이 잡채가 맛있다고 칭찬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만든 것처럼 말씀하셨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야, 그만해 당장.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지영이 생일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수진이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왔는데 나는 퇴근 후 케이크를 샀다 집에 가는 길에 울었다. 2023년 추석 동생네는 제주도에 갔다. 우리는 제사 음식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장남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라고 능력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2024년 설날 민호네에게 차 살 돈 3천만 원을 주셨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15년 된 차를 몰고 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 고칠 돈이 없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쳐다봤어요. 2025년 1월 오늘입니다. 지영이는 20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었어요. 새벽 1시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제사상에는 우리가 만든 음식이 구석에 놓였습니다. 한가운데는 수진이가 돈 주고 산 한우가 놓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민수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기록했어요. 아니,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당한 일들이에요.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야,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민수는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 뭘? 이 모든 것을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이게 뭐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들어 올렸어요. 로또 당첨 확인증입니다. 뭐? 4명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지난달에 로또 1등 됐습니다. 거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얼마야? 얼마 당첨됐어?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억입니다. 15억? 15억이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났어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이제. 민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사 끝나고요. 그래 잘했어. 아들 우리 민수 대단하네. 시아버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민수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비웃음이 입가에 걸렸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돈은 저희 가족만 쓸 겁니다. 지영이와 아이들 그리고 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산 복권이니까요. 야, 이 자식아, 부모가 살아계신데 혼자 쓴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20년 동안 저희는 무시당했어요. 능력 없다고 했죠. 장남인데도 부모 모실 자격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당첨 확인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남 그만두겠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이 집 장남 아닙니다. 이 미친놈이 지금. 아버지, 제 말 들어보세요. 민수는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10년의 기록이 있어요. 지영이가 당한 학대가 날짜별로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가는 걸 막은 것, 쓰러진 지영이를 다시 일하게 한 것, 손가락을 베었는데 반창고나 붙이라고 한 것 모두 증거입니다. 증거? 그게 무슨 증거야?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며느리 학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일기장은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릴 고소하겠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 안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내 첫째 앞으로 명절과 제사에 저희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저희는 이사 갈 겁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셋째, 지금까지 지영이가 들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대가?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사이즈 용지 2장이었어요. 20년간 지영이가 명절과 제사 때 만든 음식의 비용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쳤어요.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저 시급보다 낮게요. 시아버지가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8천만 원? 네, 20년간 총 8천만 원입니다. 명절이 1년에 4번, 제사가 2번이니까 1년에 600만 원씩 들었어요. 지영이는 매번 평균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이면 1년에 600만 원, 20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미쳤어, 이 미친놈이.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요구예요. 만약 이 돈을 주지 않으시면 이 일기장과 청구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겠습니다. 너 진짜...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돈을 요구해요? 그것도 부모님한테? 민수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가족? 우리가 가족이었어? 당연하죠.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어. 너희는 호텔 뷔페 갈 때, 우리는 집에서 일했어. 너희는 금반지 받을 때, 우리는 3,000원짜리 꽃 사라고 했지. 너희는 한우 먹을 때, 우리는 구경만 했어. 이게 가족이야? 그건...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내가 능력 있다고? 너 아파트 살 때 부모님이 2억 보태주신 거 알아 나는? 나는 전세자금 대출받았어. 그것도 이자 내면서 10년 동안 내고 있어. 내가 차 살 때도 부모님이 3천만 원 주셨지 나는? 나는 15년 된 중고차 몰아 에어컨도 고장났어. 그게 능력의 차이야? 아니면 부모 지원의 차이야?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진 너도 마찬가지야. 민수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예물 얼마 해줬어? 500이지 우리는? 100이야, 100 그것도 할부로 줬어. 그리고 너 생일 때마다 케이크 받았지 지영이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축하받지 못했어. 너 그거 알아?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민수는 다시 시부모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20년 동안 우리가 당한 차별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지영이도 사람입니다. 손목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쓰러지면 쓰러진 거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엄살이라고 하셨어요. 꾀병이라고 했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무능한 장남이에요. 인정합니다. 월급도 적고 출세도 못했죠. 하지만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저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20년을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영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여보. 민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댁을 향했습니다. 정산해 주시죠. 아버지, 이제 단 한 푼도 외상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종이를 구겼습니다. 바닥에 던졌어요.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민수는 제사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우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냐?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와장창 접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한우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쳤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사상을 붙잡았습니다. 야야,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쾅! 민수가 제사상을 엎었습니다.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그릇들이 와르르 깨졌습니다. 갈비찜이 쏟아졌어요. 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나물이 사방에 널렸어요. 밥그릇이 굴러갔습니다. 떡이 튀었습니다. 이 자식이. 시아버지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제사상입니다. 지영이가 20시간 동안 만든 거예요. 손목이 끊어지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못 먹었죠. 한가운데는 수진이가 돈 주고 산 한우가 놓였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도 못 먹게요. 손 놓으라고. 시아버지가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가자. 민수가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일어났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어딜 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 그리고요. 민수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댁 이 집 명의 누구 거예요? 뭐? 이 집이요.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당연히 나지. 아, 그렇군요. 그럼 아버지가 계속 사세요. 뭔 소리야? 원래 장남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장남 아니잖아요. 그럼 민호가 모셔야죠. 뭐?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안 돼? 너 능력 있잖아. 월급도 많고 부모님 모시기 딱 좋지. 그리고 수진이도 효부잖아. 백화점 한우도 사오고 완벽하네.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형님,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앞으로 부모님 모시는 건 내 몫이야. 나는 손 뗀다.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돌아와. 야, 민수야. 형님.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손을 꽉 잡고 걸어갔어요. 복도를요. 엘리베이터를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서야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달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공기였어요. 가자, 여보, 이제 우리만의 삶을 시작하는 거야.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민수와 지영은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집을 구할 때까지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어요. 시어머니 30통, 시아버지 10통, 민호 15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잔뜩 와 있었어요. 당장 전화해.
미쳤니? 너 정말? 형님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형님 제발이요. 민수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제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4명 모두요. 여보 괜찮아?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시작? 새로운 삶 우리만의 삶. 지영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은행으로 갔어요. 로또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15억이었어요. 세금을 뗐습니다. 3억이 나갔어요. 12억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었어요. 3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자만 냈었거든요. 원금은 그대로였어요. 이자까지 합쳐서 3억 5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니 8억 5천이 남았어요. 차 할부금도 갚았습니다.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카드빚도 정리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빚을 갚고 나니 8억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를 봤습니다. 넓었어요. 방이 4개였습니다. 거실도 컸어요. 여보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지영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넓게 살자.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큰 집이요. 민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금으로요. 4억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니 4억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별로 없었어요. 시댁에 가져올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옷가지와 아이들 물건만 챙겼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응 우리 집이야. 와 대박. 아이는 기뻐했습니다. 딸도 좋아했어요. 중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손목은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지영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가자. 손목 수술 받아야 해. 응.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빨리 수술해야 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손목을 못 쓸 수도 있었어요. 민수와 지영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술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였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잘 됐어요. 앞으로 3개월간 재활 치료 받으시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울었어요. 드디어 아내의 손목이 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갔어요.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목이 많이 나아졌어요. 부기가 빠졌습니다. 통증도 줄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손목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물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영은 기뻐했습니다. 민수도 행복했어요. 그 사이 민수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2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뭐 할 거야 여보? 지영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일단은 쉬고 싶어. 응 그래.
민수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도 보러 갔어요.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바다도 갔어요. 지영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림 배우고 싶어. 그림? 응,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 근데 시간이 없었잖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해봐. 돈 걱정은 하지 마. 우리 돈 있잖아. 지영은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다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한 달 후 그녀는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정물화였어요. 사과 그림이었습니다. 예뻐.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수줍게 웃었어요. 고마워, 여보. 아니, 나야말로 고마워.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한편 시댁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가 떠난 후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단되어 있었어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너 형한테 연락 좀 해봐라. 아버지, 저도 차단됐어요. 뭐? 그럼 어떡하냐? 글쎄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민호야, 우리 이제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예요, 갑자기? 민수가 안 된다잖아. 그럼 내가 모셔야지. 너 둘째잖아. 이제 내가 장남이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 집은 좁아요. 방도 2개밖에 없고요. 그럼 이사 가면 되잖아. 너 월급 많이 받잖아.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우리 갈 데가 없잖아. 민수가 나가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어쩔 수 없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부모님이 민호네 집으로 왔습니다. 방 하나를 내줬어요. 아이 방이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자게 됐어요. 수지는 불만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작은데.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이신데. 그래도 형님네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거부했어. 우리가 해야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아침에 밥 해줘야지.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우리가 늙었는데. 수진은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습니다. 지각하기 일쑤였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아, 저녁은? 배달시켜 드릴게요. 배달? 우리는 집밥이 좋아. 지영이는 매일 해줬는데. 수진은 퇴근 후에도 요리를 해야 했어요. 피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보, 저 못 살겠어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이 언제까지예요? 저 임신했어요. 몸도 힘든데요.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난감했어요. 어떡하지? 그는 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는 민수의 새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민수가 아파트를 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렸어요. 형님, 저 민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야? 형님,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형님, 제발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넓었습니다. 형수님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손목에 보호대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안 했어요. 앉아. 민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앉았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형님, 부모님 다시 모셔가 주세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내가 왜?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나 장남 아니야. 그만뒀어.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그만둬요? 왜 안 돼? 능력 없는 장남은 필요 없다면서. 그럼 능력 있는 내가 하면 되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 힘들어요. 나도 20년 힘들었어. 하지만은 없어. 내가 선택해 부모님 모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형님, 진짜 청구서 받을 거예요? 8천만 원? 당연하지. 형님, 그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정당한 대가야. 지영이가 20년 동안 일한 값이야. 그래도 가족인데요. 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가족이었냐? 너희는 한우 먹을 때 우리는 구경만 했어. 너희는 호텔 갈 때 우리는 집에서 일했고, 너희는 돈 받을 때 우리는 능력 없다고 무시당했지. 이게 가족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 부모님이 2억 보태주지 않았으면 아파트 살 수 있었어? 차 살 때 3천만 원 받지 않았으면? 너도 나랑 똑같아. 단지 부모님 지원을 더 받았을 뿐이야. 형님, 나가 줄래? 더 할 얘기 없어. 형님, 제발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나가.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형님이 거절했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글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암담한 표정이었어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요. 민호와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부모님 요양원 모시는 거 어때? 요양원요? 응, 우리 힘들잖아. 하지만 돈이. 내가 알아볼게. 민호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비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떨까요? 뭐? 요양원? 네, 저희가 모시기가 힘들어서요. 수진이도 임신했고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우릴 버리겠다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라. 됐어, 감아가면 가지 뭐. 결국 시부모님은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서운해하셨지만 받아들이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민호와 수지는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컸어요. 매달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형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할 수 없지. 우리가 잘못했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도요.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요. 형님네를 무시하면서요.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이었어요. 민수네는 평화로웠습니다. 지영의 손목은 완전히 나았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있었습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민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동네에요. 지영과 함께 운영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요. 큰아들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이었어요. 민수는 등록금을 냈습니다. 현금으로요. 아들은 기뻐했어요. 딸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성적도 올랐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였습니다.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어느 날 민수에게 택배가 왔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거였어요. 열어보니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그동안 너희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지영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돌아와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아들아. 민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이거 봐. 지영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 상처가 너무 커. 응, 알아. 천천히 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이었어요. 민수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야. 시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네, 잘 지내요. 지영이도 아이들도요. 다행이다.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당연해. 근데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남처럼 지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마. 명절이나 제사에는 안 갈 거예요. 앞으로도요. 알았어. 그리고 청구서는 포기할게요. 그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게요. 그래, 알겠다. 민수야. 네. 건강해라, 아들아. 어머니도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끝이었어요. 진짜 끝이었습니다.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지영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2026년 4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20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지영이는 이제 웃는다. 손목도 완전히 나았다. 그림도 그린다. 아이들도 행복하다. 나도 웃고 있다. 카페를 운영한다. 손님은 많지 않다. 하지만 행복하다. 이제 새로운 삶이다. 우리만의 삶,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정말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다. 이제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기록할 고통이 없으니까.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겁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지영이 자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은 매끈했어요. 흉터가 약간 남아 있었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한편 시댁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부모님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민호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수지는 가끔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민수한테 너무 심했어.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잘못이야. 두 분은 매일 민수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약속했으니까요. 민호는 여전히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갔으니까요. 수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예뻤습니다. 하지만 육아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너무 몰랐어. 두 사람은 형님네를 떠올렸습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3년이 더 지났어요. 2029년이 됐습니다. 민수네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었어요. 단골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영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어요. 그녀의 그림들이 전시됐습니다.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림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잘 그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지영은 행복했습니다. 꿈을 이뤘어요. 민수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딸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미술대학이었어요. 엄마처럼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고마워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그동안 우리 잘 키워줘서 특히 그때 결정 잘하신 것 같아요. 무슨 결정? 할아버지 할머니랑 연 끊은 거요. 그때 안 그랬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민수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했어, 여보. 응,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참았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이런 행복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제사상을 엎었어요.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손목으로 그림을 그리는 아내가요.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삶이었어요. 이제 그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